경기도청 이전 기념 광교 신청사 시대 광교 상권은 어떻게 될까? 2편 광교 카페 거리. 경기도청이 이전을 시작하고 경기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직장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찾은 광교중앙역. 하지만 지하철 출구를 나서면서부터 강한 주거단지의 기운이 느껴지더니 상업시설 곳곳에서 주거지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드러난다. 광교는 신도시인데 주거지인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런데 외부 유입객이 필요한 지역 상권이 주거지로 규정되고 주거형 업종으로 구성되기 시작하면 외부 유입 고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매력도가 떨어진 지역 상권은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다. 계획된 MD로 외부 고객을 유치하는 아브뉴 프랑도 주거지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는데 과연 계획하기 어려운 로드숍 상권 광교 카페 거리는 외부에서도 찾을 만한 매력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편에서는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를 시작으로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지나 광교 아브뉴 프랑의 구성과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외부 유입객을 대상으로 하는 아브뉴 프랑이지만 세월이 지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면서 주거형 업종이 많이 배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편에서는 연무중학교 방면으로 내려가서 광교 카페거리 상권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페가 밀집한 하천을 따라 상권의 남단 방면을 둘러보고 다시 상권으로 진입하여 북단 방면으로 돌아와 중앙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종으로 형성된 골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권 현장 조사에 앞서 지도를 잠깐 보면 면적으로는 약 6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영역을 가진 그리 크지 않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0여 호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고 북단은 대로변과 광교 역사공원을 마주하고 남단은 하천 및 산책로와 이편한 세상 광교 아파트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권을 돌아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아브뉴 프랑에서 연무중학교를 따라 내려와 도착한 광교 카페거리 상권의 남서쪽 입구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상권의 입구에서부터 산책로가 시작되는데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을 것 같은 카페거리에 한적한 산책로가 펼쳐져 이색적입니다. 광교 카페거리의 입구에는 맛과 멋, 설레임의 거리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이 상권이 추구하면서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를 맛과 멋에 두고 있습니다. 또 다리를 기준으로 오른편은 고층 아파트 단지가 펼쳐진 반면 왼편은 전원주택 같은 저층 빌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고층 아파트 단지와 주변 다른 시설에서 느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상권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는 앞서 경기도청 신청사와 아브뉴 프랑과 맞닿아 있는 1970세대 이편한 세상 광교인데요. 주변 다른 아파트 단지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게 가장 작은 130제곱미터 기본 면적이 호가 17억에서 18억 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카페거리가 시작되는 지점 주변에는 카페거리 제1공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공영주차장은 상권의 동쪽 길 건너편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책로를 따라 형성된 카페거리의 메인 골목을 따라 카페거리 탐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진입한 카페거리의 첫 느낌은 의도적이지 않은 듯 의도한 산책로와 카페의 조합이 신선하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설레게 한다는 것인데요. 수없이 많은 매장들이 경치 좋은 입지를 찾고 매장 내에 포토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상권은 매장의 내외부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도 작품이 될 것 같은 물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로 뚫려있는 1, 2층 매장 테라스는 커피나 음료, 맥주를 한잔하면서 이 경치를 그대로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이 거리의 매력은 사람이 북적이면 북적이는 대로 한적하면 한적한 대로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시간대 조금 붐벼도 좋고 오전이나 오후 시간대 한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은 활발해서 활기가 느껴지고 주중은 조용해서 여유가 느껴지는 다양한 매력을 외부 환경만으로 갖춰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잘 조성된 공원과 산책로로 인해 상권과 매장의 물리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영상에서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 보고요. 다음은 이 상권의 구성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치에 감탄하며 카페 거리를 조사하고 있는데 불현듯 카페가 생각보다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지도를 살펴보니 이 상권의 카페는 17개 정도로 검색됩니다. 이 숫자도 베이커리와 빙수 전문점,
브런치 가게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다시 비즈맵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 카페 점포를 추출해보니 14개로 추출되었습니다. 영역 내에 127개 점포가 운영 중인데 그 중에 14개 점포, 11%가 카페라면 이곳이 카페거리가 맞을까요? 사실 한 개 점포만 있더라도 그 상권을 대표할 수 있다면 전문 용어로 앵커 점포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점포 수가 많고 적은 것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포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권의 정체성을 카페거리로 설정한 것에 비해 카페의 비중이나 역할이 조금 작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는 길에서도 중간중간 보였던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미용실 같은 업종이 메인 카페거리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카페거리에 구성된 이유는 배후 주거 고객 때문인데요. 아브뉴 프랑에서도 맛집들이 밀집한 상업시설에 가구, 생활용품점, 미용 서비스, 아동복이나 여성복이 함께 구성된 것을 보면서 주거 상업지 특징을 그대로 느낀 것처럼 광교 카페거리에서도 주거형 또는 생활형 업종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카페거리라는 상권의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외부 유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데 반해 주거 생활형 업종은 고객의 유입 반경이 좁고 외부 유입 고객은 주거 생활형 업종으로 인해 재방문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권의 지향점과 업종 구성이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메인 거리를 따라 절반 정도 걷다 보면 다시 다리가 하나 나타나는데 이 다리는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의 정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지나 메인 거리의 후반부에는 좀 더 카페거리 느낌이 드는 매장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햄버거와 맥주를 판매하는 가게나 스파게티 전문점 같은 서양식 전문점과 카페가 적절하게 조합되어 있어 이쪽 방면으로 고객들이 좀 더 밀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업종 구성에 관한 중요한 힌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낮고 저층만으로 구성되어 횡으로 뻗은 스트리트형 상권에 카페거리로 네이밍하고 그런 정체성을 추구하는 상권에서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나 수제 햄버거 전문점 또는 수제 맥주와 같은 가벼운 식사와 음료 또는 주류가 가능한 음식점 컨셉이 어울린다는 것이죠. 상권의 동쪽 방면에 도착하면 횡단보도 건너편으로도 상권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로로 인해 상권이 분리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상권 안으로 진입해서 북쪽 방면의 상권을 돌아보겠습니다. 안쪽 상권으로 들어오면 꽃나무나 하천 같은 자연적인 경관보다는 4층 정도 되는 비슷한 높이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잘 꾸며진 빌라촌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또 대부분의 상업시설들은 1층에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권이 복잡하다거나 시야를 어지럽게 하는 요소는 최소화되어 있네요. 그래서 고객들이 많아져 붐빈다고 하더라도 상권은 여유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상권의 동쪽 입구에서부터 일본식 덮밥, 후토마키 전문점, 피자 전문점, 쭈꾸미와 쌀막국수 전문점, 초밥 전문점이 있고요. 이자카야와 떡 전문점이 보이고 반대편에는 조개전골, 칼국수 전문점이 보입니다. 좀 더 전문화된 서양식 요리 전문점도 보이고요. 한식 고깃집들이나 냉면 같은 아이템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남성 의류나 여성 의류, 꽃집, 자동차 정비소, 아동복 제작, 체험 매장도 있고 동물병원이나 미용실, 원목 가구 같은 매장들도 눈에 띄는데 이런 업종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상권이 1층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건물마다 하나의 매장만 들어가 있어 매장 간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먹자 골목 느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밤 시간대 집중적으로 술을 판매할 것 같은 매장도 없고 말이죠. 상권의 북쪽 방면 대로변으로 나가서 상권을 바라보면 이곳이 광교 카페거리인지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등 돌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밖에서는 상권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원과 대로변으로 구성된 상권의 북쪽 방면에서 도보를 통해 상권으로 유입되는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상권의 중앙로를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방면은 산책로가 있는 메인 카페거리의 건물 뒤편입니다. 반대편에는 체형관리 매장이 자리 잡고 있고 골목 안쪽으로는 썬팅 매장이 보이고 저녁부터 밤 시간대 주로 영업하는 와인바도 보입니다. 안쪽으로 자리 잡은 카페도 보이고 양갈비 전문점과 안동국시 매장이 보입니다.
옆으로는 인테리어 매장과 공방이 보이네요. 중앙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도 이렇게 유사한 패턴이 이어집니다. 작은 매장으로 운영되는 맛집들이 기본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지만 미용실, 네일숍, 발관리숍, 동물병원, 애견 미용이나 용품점, 건강식품, 인테리어나 소품 매장이 섞여 인근 주거단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비즈맵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 광교 카페 거리를 분석해보면 제일 많은 업종은 미용 서비스로 집계되고 한식, 커피, 음료, 수의업, 애완용품, 양식 업종 순으로 분석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외부 유입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외식 업종과 주변 주거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이 묘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3년 동안 이 상권에 어떤 업종들이 늘었는지 살펴보면 더 명확한데 수의업과 미용 서비스, 공방 같은 생활형 서비스업과 패스트푸드, 양식, 퓨전 요리, 일식 같은 요리 전문점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사실 이 상권은 주 고객은 배우 거주 인구지만 카페 거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권의 유입 반경을 넓히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맛집들을 더 유치하는 것이 상권 전체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긴 합니다. 과연 어느 접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만하겠죠. 오늘은 광교 카페 거리를 조사하면서 과연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MD 전략을 주제로 생각해봤습니다. 광교 카페 거리는 물리적 환경이나 접근성 면에서는 이미 고객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좀 더 조화롭고 상권의 특징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면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광교 주변 상권에서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 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